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약 95%를 차지하지만 이들은 직접적인 탐지가 어렵고 관측 가능한 현상보다는 이론적인 구성 개념으로 더 많이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제안 중 하나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암흑 에너지에 귀속시키는 대신 우주의 규모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수정하는 것이 대안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수정된 뉴턴 역학 몬디우로 알려져 있으며 은하의 가장자리와 같이 매우 낮은 가속도에서 중력 방정식에 대한 조정이 암흑 물질의 필요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비슷하게 중력이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중력의 영향이라는 중력 이론도 암흑 물질의 효과가 실제로는 양자 진공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론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대체 이론들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우리 우주의 기본 법칙에 대한 더 깊은 검토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여전히 추측적이지만 그 탐구는 우리 우주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며 현실의 구조 자체에 대한 재평가를 촉진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건축가로 그 구조와 진화를 깊이 있게 형성합니다. 비록 그 본질은 모호하지만 그 존재는 가시적인 물질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통해 유추됩니다. 암흑 물질은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은하와 은하단이 형성되는 우주적 골격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이 구조들이 자체 회전 운동으로 인해 붕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암흑 물질이 없다면 은하 내에서 관측되는 중력은 가시적인 물질만으로는 은하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암흑 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신비한 힘으로 작용하며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가속된 팽창은 우주가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계속 확장되는 우주를 만들어냅니다. 암흑 물질에 끌어당기는 힘과 암흑 에너지의 반발력이 상호작용하여 은하들이 서로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인 거대한 우주망을 형성합니다.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간의 미세한 균형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뿐만 아니라 그 궁극적인 운명도 결정짓습니다. 암흑 물질 입자의 발견은 물리학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할 것이며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현재 암흑 물질은 그 힘이 가시적인 물질에 미치는 중력적 효과를 통해서만 유추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그 직접적인 탐지는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할 것이며 물리 이론의 영역에서 실제 우주로 암흑 물질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천문학적 관측을 검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암흑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델을 확장할 것입니다. 암흑 물질 입자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는 이론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빅뱅 이후 초기 순간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은하의 형성과 진화의 메커니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암흑 물질을 이해하는 것은 양자 컴퓨팅, 에너지 생성, 재료 과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적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암흑 물질 입자의 발견은 우주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워낙 모호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적 직물 안에서 관측 가능한 효과나 신호들이 지금까지 간과되었거나 오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으며 반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는 은하의 회전, 곡선이나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가시적인 물질에 대한 중력적 효과를 통해 주로 유추됩니다. 한편 암흑 에너지의 영향은 우주의 가속된 팽창을 통해 인지됩니다. 그러나 이들 현상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가시적인 우주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빙산에 일각일 수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도구와 방법론을 개선하고 있으며 간과된 미세한 단서를 발견하기를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에서의 이상 현상이나 은하의 분포에서의 불규칙성은 이전에 인식되지 않았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영향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우주의 진화에 대한 고급 시뮬레이션은 관측과의 불일치를 드러내어
대체적인 행동이나 상호작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 전례 없는 민감도와 해상도로 초기 우주에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동력을 시사하는 희미한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관찰 가능한 누락된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새로운 이론적 틀, 그리고 약간의 행운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은 우주의 구성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으며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은하 현상들은 암흑 물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매혹적인 도전을 제기하여 종종 과학자들이 이 우주의 신비한 구성 요소에 대한 이론을 재평가하도록 만듭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수수께끼 중 하나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은에서의 암흑 물질 분포와 천체 물리학적 측정을 통해 관찰된 분포 간의 불일치입니다. 주된 암흑 물질 모델에 따르면 암흑 물질은 은하 중심부에 밀집되어 가파른 첨두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은하에서의 별과 가스의 회전 속도 관측은 핵심이라고 불리는 훨씬 더 평평한 분포를 시사합니다. 이 핵심 첨두 문제는 암흑 물질의 본질과 은하의 형성과 진화에 관여한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 다른 도전적인 현상은 은하수를 공전하는 위성 은하들의 관측된 행동입니다. 이 위성 은하들은 거대한 얇은 평면에 배열되어 있으며 일관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구성은 차가운 암흑 물질 모델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무작위 위성 은하 배치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배열은 종종 위성 은하 평면 문제라고 불리며 암흑 물질이나 그것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NGC 1952-DF2와 같이 암흑 물질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은하의 발견은 모든 은하가 암흑 물질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개념 자체에 도전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암흑 물질을 지배하는 법칙과 그것이 우주 구조에서의 역할에 대한 더 깊은 조사를 촉구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암흑 물질 이해가 불완전하거나 은하 내에서 추가적인 물리적 과정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이 이 은하 미스터리들을 계속 조사함에 따라 그들은 암흑 물질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내고 우주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포함하는 암흑 영역은 우주 구조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기 순간부터 오늘날의 복잡한 우주망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진화를 주도합니다. 이 과정의 핵심은 암흑 물질로, 이는 중력의 영향으로 집결하며 가시적인 물질이 모이는 골격을 형성합니다. 윤영이 우주에서 아마도 인플레이션 동안의 양자 요동에 의해 인쇄된 밀도 변동이 암흑 물질이 집합하기 시작한 씨앗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암흑 물질의 헤일로는 가스와 먼지를 끌어들이며 별과 은하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 은하단과 최은하단이 형성되어 방대한 우주망에 엮이게 됩니다. 암흑 에너지는 그 반발력으로 우주의 가속된 팽창을 촉진하여 대규모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팽창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는 속도와 우주의 최종 운명을 결정합니다. 암흑 물질이 물질을 끌어당기는 동안 암흑 에너지는 그것을 분리하려고 작용하여 일종의 우주적 밀당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상호작용은 구조 형성의 속도를 지배하며 암흑 물질이 초기 우주에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은하와 더 큰 구조들이 형성될 수 있었고 암흑 에너지의 영향이 중요해지면서 우주의 팽창 역학을 바꾸었습니다. 이 복잡한 춤은 우주의 건축의 기초를 이루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은하의 분포와 진화를 결정짓습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구조 형성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역사와 미래 궤적을 해독하는 데 중요하며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수수께끼를 풀어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스페인어 비디오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로 사건의 지평선과 그 바로 밖에 위치한 광자 구체를 관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근처를 지나가는 빛은 시공간의 곡률로 인해 휘어지게 됩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는 관찰되었으며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은 블랙홀 주변의 궤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S스타를 공전하는 별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궤도를 따릅니다. 이 궤도의 세차 운동,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궤도의 이동은 이 이론의 증거를 제공합니다. 중력파의 탐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하는 새로운 경로를 열었습니다. 중력파는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과정에 의해 생성된 시공간의 잔물결로 블랙홀의 병합과 같은 사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파동의 특성, 특히 속도, 주파수 및 거리와의 감소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놀랍도록 일치하며 이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EAT 프로젝트가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으면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M87, 은하의 블랙홀 주변 그림자와 빛의 고리 이미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블랙홀 주변에서 빛과 물질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한 것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증거는 극단적인 중력 해서의 빛과 물질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의 정확성을 뒷받침합니다. 이 예들은 블랙홀이 어떻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자연적인 실험장이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블랙홀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기본 법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이론적 틀을 넘어서 새로운 물리학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 분야는 2015년 첫 탐지 이후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지속적으로 우주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것들 중 여러 가지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중성자별 병합에서 발생한 중력파의 관찰입니다. 2017년에 탐지된 이 사건은 중력파와 전자기, 신호, 감마선 폭발, 가시광선, 적외선, 엑스레이 방출을 동일한 우주 사건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관측한 사례였습니다. 이 혁명적인 관측은 다중 전령 천문학의 시대를 열어 과학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결합하여 이러한 파괴적인 사건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중성자별 병합은 금, 백금과 같은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러한 충돌이 우주에서 이러한 원소의 주요 원천임을 시사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중력파를 식별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찰된 적이 없는 사건으로 극한 조건에서의 물질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라이고와 비르고의 협력으로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병합을 탐지하여 지금까지 중력파를 통해 관측된 가장 작은 블랙홀부터 가장 큰 블랙홀까지를 포함하여 우리의 이해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측에는 별의 진화 모델과 모순되는 블랙홀, 예를 들어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의 질량 공백에 위치한 블랙홀, 그리고 이전 병합의 산물일 수 있는 블랙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여러 번의 병합을 통해 계층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블랙홀군을 나타냅니다. 중력파 탐지기의 감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더 멀고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탐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빠르게 회전하는 개별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지속적인 중력파도 탐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 밀도가 높은 천체의 구조와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별의 생애 주기, 무거운 원소의 형성, 중성자별의 구조, 은하의 역사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우주의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건을 탐구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공된 스페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과 그 바로 바깥에 있는 영역, 즉 광자구체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블랙홀 근처를 지나는 빛은 시공간의 휘어짐 때문에 굴절되어야 합니다. 이 중력 렌즈 효과는 관찰되었으며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일치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실험은 블랙홀 주위의 궤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 궁수자리 S스타를 공전하는 별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정확하게 예측될 수 있는 궤적을 따릅니다. 이 궤도의 세차 운동,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궤도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이 이론에 대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중력파의 검출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중력파는 블랙홀의 병합과 같은 우주의 가장 격렬하고 에너지가 높은 과정에서 생성된 시공간의 잔물결입니다. 이러한 파동의 속도, 주파수, 거리와의 감소해율 등의 특성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과 놀랍도록 잘 일치하며 이 이론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최근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AT 프로젝트에서 블랙홀의 이미지를 얻은 것은 또 다른 혁신적인 증거입니다. M817 은하의 블랙홀 주변의 그림자와 빛의 고리 이미지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블랙홀 주변에서의 빛과 물질의 행동을 설명하는 정확성을 지지하는 시각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모든 예는 블랙홀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한계를 시험하고 이 이론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자연적인 시험장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강조합니다. 과학자들은 블랙홀을 연구함으로써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법칙을 더 잘 이해하고 현재의 이론적 틀을 넘어선 새로운 물리학을 탐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중력파 천문학 분야는 2015년 첫 번째 검출 이후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우주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최근 발견 중에는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중요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중성자별의 병합에서 발생하는 중력파의 관찰입니다. 2017년에 감지된 사건은 중력파와 전자기, 신호, 감마선 폭발 후 가시광선, 적외선, X선 방출과 동일한 우주적 사건에서 관찰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관찰은 다중 메시지, 천문학의 시대를 열었으며 과학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신호를 결합하여 그러한 파국적인 사건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게 했습니다. 중성자별의 병합은 금과 백금 같은 무거운 원소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러한 충돌이 우주에서 이러한 원소의 주요 원천임을 시사합니다. 더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병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중력파를 감지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직접 관찰된 적이 없는 사건으로 극한 조건에서의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영역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시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라이고와 밀고 협력은 또한 블랙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며 중력파를 통해 관찰된 가장 작은 블랙홀과 가장 큰 블랙홀의 병합을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관측에는 중성자별과 블랙홀 사이의 질량 공백에 해당하는 블랙홀과 이전 병합의 산물일 수 있는 블랙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계층적으로 성장한 블랙홀의 집단이 여러 병합 사건을 통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력파 검출기의 민감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더 먼 곳과 다양한 원천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 빠르게 회전하는 개별 중성자별이 방출하는 지속적인 중력파까지 감지할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밀집된 천체의 구조와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관측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별의 생애 주기, 무거운 원소의 형성, 중성자별의 구조, 은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중력파 천문학은 우주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가 높은 사건을 탐구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으며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웜홀과 화이트홀의 개념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 장방정식의 해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이는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결과로 중력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물리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나드는 우주적 추측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웜홀 또는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도 불리는 것은 우주를 가로질러 긴 여행을 위한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시공간의 가설적인 터널입니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지만 아직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웜홀의 이론적 모델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여 그들 사이의 순간 이동이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웜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너지기 전에 너무 빨리 소멸되어 무엇이든 그 안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특이한 형태의 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반대편에 해당합니다. 블랙홀이 무엇이든 간에 사건의 지평선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시공간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상상됩니다. 이는 블랙홀과 동일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에 의해 설명되지만 역시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화이트홀이 블랙홀 또는 웜홀의 다른 끝으로 작용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의 존재와 그 속성은 여전히 순전히 가설적이며 우주에서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웜홀과 화이트홀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상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담론에서는 이들이 이론적 탐구의 매력적인 주제로 기능하며 시공간, 중력,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연구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완전한 의미를 고찰하고 언젠가 새로운 우주 탐사와 이해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최근에 블랙홀 병합 관측은 이전에 미스터리로 가려져 있던 우주의 발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시하는 수수께끼 중 하나는 시공간 자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중력파의 생성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00년 넘게 예측했던 이 중력파는 2015년 처음으로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파동의 근원, 특히 각자가 우리 태양의 여러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병합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작용 중인 엄청난 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처럼 거대한 천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궤도에 들어서다가 결국 충돌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은하의 진화와 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병합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물질, 특히 암흑 물질과 가시적 물질의 분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합니다. 망원경과 탐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관측된 각 블랙홀 병합은 우주의 미스터리한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더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천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합니다. 다중우주라는 개념은 우리 우주가 잠재적으로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우주는 고유의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오랜 매혹의 대상입니다. 다중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빅뱅의 잔해 방사선인 우주, 배경 복사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물리 법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가운 반점들을 CMB에서 관찰해왔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우리 우주 밖에 다른 우주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적 힘을 암시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우주들에 의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빅뱅 직후 우주가 급격히 확장했다고 제안하는 우주적 인플레이션 이론은 자연스럽게 다중 우주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간의 다른 영역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멈출 수 있어 별개의 거품 우주들이 생성됩니다.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러한 관찰과 과학적 연구는 이 논쟁을 계속 부채질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 우주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다중 우주의 일부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른 우주를 탐지하는 것은 과학 소설의 경계에 있는 작업으로 우리의 이해와 기술적 능력의 극한을 들여다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유망한 접근 방식 중 하나는 빅뱅의 잔여 방사선인 우주 배경 복사 CMB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방사선 안에서 다른 우주들과의 상호작용을 암시할 수 있는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우주가 우리 우주와 충돌하면 CMB의 독특한 흔적이나 멍을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고도로 민감한 기기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공간의 잔물결인 중력파의 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 우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정의 서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LA고와 같은 기기에서의 고정밀 측정은 이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론 물리학자들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중력을 발휘하는 암흑 물질의 분포에서 이상 현상을 관찰하는 것이 평행 우주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추측과 기술의 한계를 밀어붙이지만 다른 우주의 존재를 잠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경로를 제공합니다. 추가 차원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자연의 기본 힘을 통합하려는 노력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추가 차원의 존재를 제안하는 가장 두드러진 이론 중 하나는 끈 이론으로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입자는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작은 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끈은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할 수 있으며 이는 음악적 음과 유사하며 이 진동은 우주 내의 모든 입자와 힘을 형성합니다. 끈 이론은 수학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4차원, 3개의 공간 차원과 1개의 시간 차원 외에 추가 차원이 존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끈 이론에 따르면 최대 11차원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차원들은 너무 촘촘하게 말려 있어서 인간의 규모에서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론적 기반은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나옵니다.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인 매우 작은 것, 양자과 큰 규모 우주를 설명하는 중력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추가 차원의 필요성을 암시합니다. 특히 초중력 이론과 촉근 이론과 같은 이론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아인슈타인의 4차원 시공간 개념과 통합하여 수학적 일관성과 자연의 다른 힘들에 비해 중력의 상대적 약함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 차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론적 탐구는 단순한 추상적인 수학적 연습이 아닙니다. 이는 현실의 본질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 중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추가 차원을 제안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탐구하며 우주와 그것을 지배하는 기본 법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끈 이론이 제안하는 추가 차원을 감지하는 것은 인간의 원자보다 1000억 바의 더 작은 플랑크 길이 수준에서 생각되는 것처럼 매우 작은 규모 때문에 엄청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추가 차원의 증거를 이론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몇 가지 혁신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한 가지 접근 방식은 거의 빛의 속도로 양성자를 충돌시키는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와 같은 괴너지 입자 충돌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이론은 이러한 괴너지 충돌 동안 일부 입자가 추가 차원으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4차원 시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에너지 결손과 같은 미묘하지만 감지 가능한 신호를 남길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양자 수준 바로 위에서 추가 차원의 중력 효과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력이 추가 차원으로 침투할 수 있다면 일부 이론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짧은 범위에서 중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된 실험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체 물리학적 관측이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미니 블랙홀의 속성 및 호킹 복사로 인한 붕괴는 추가 차원의 존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주선이나 중력파 데이터에서 관찰 가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가 차원의 직접적인 검출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물리학자들이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를 탐구하려고 시도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보여주며 우리의 이해와 기술의 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의 개념이 입증된다면 이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재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현실 범위가 관찰 가능한 단일 우주에서 고유한 물리 법칙을 가진 잠재적으로 무수한 우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는 물리학의 상수와 법칙이 우리 우주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 우주의 확인은 과학적 설명과 예측의 본질에 대한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기본 상수들이 절묘하게 균형 잡힌 것으로 보이는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단순히 방대한 우주적 복권의 결과일 수 있으며 우리 우주가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행운의 우주 중 하나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은 철학적 수준에서는 다중 우주의 존재가 결정론과 인과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도전할 수 있으며 모든 사건의 다중 결과가 다양한 우주에서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우주의 시작과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역사 대신에 무한한 우주를 생성하는 영원한 인플레이션 과정을 상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우주의 개념은 또한 우리의 존재와 우주가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독특하지 않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존적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또한 우리의 경외감과 호기심을 확장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우주적 풍경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중 우주 이론의 맥락에서 다른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학이 우리의 것과 현저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단지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럴 가능 웜홀과 화이트홀의 개념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파생된 장 방정식의 해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이는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휘어진 시공간의 결과로 중력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을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물리학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나드는
우주적 추측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웜홀 또는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도 불리는 것은 우주를 가로질러 긴 여행을 위한 지름길을 만들 수 있는 시공간의 가설적인 터널입니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되지만 아직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웜홀의 이론적 모델은 시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여 그들 사이의 순간 이동이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의 안정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며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웜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무너지기 전에 너무 빨리 소멸되어 무엇이든 그 안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특이한 형태의 물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이트홀은 이론적으로 블랙홀의 반대편에 해당합니다. 블랙홀이 무엇이든 간에 사건의 지평선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반면 화이트홀은 시공간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상상됩니다. 이는 블랙홀과 동일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에 의해 설명되지만 역시 관찰된 적은 없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화이트홀이 블랙홀 또는 웜홀의 다른 끝으로 작용하며 물질과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보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화이트홀의 존재와 그 속성은 여전히 순전히 가설적이며 우주에서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는 없습니다. 웜홀과 화이트홀은 상상력을 자극하며 공상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담론에서는 이들이 이론적 탐구의 매력적인 주제로 기능하며 시공간, 중력,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도전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연구자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완전한 의미를 고찰하고 언젠가 새로운 우주 탐사와 이해의 영역을 열어줄 수 있는 현상을 탐구하도록 도전합니다. 최근에 블랙홀 병합 관측은 이전에 미스터리로 가려져 있던 우주의 발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시하는 수수께끼 중 하나는 시공간 자체를 통해 울려 퍼지는 중력파의 생성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00년 넘게 예측했던 이 중력파는 2015년 처음으로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파동의 근원, 특히 각자가 우리 태양의 여러 배에 달하는 질량을 가진 블랙홀의 병합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작용 중인 엄청난 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이처럼 거대한 천체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까이 궤도에 들어서다가 결국 충돌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은하의 진화와 별의 운명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러한 병합은 우주의 팽창 속도와 물질, 특히 암흑 물질과 가시적 물질의 분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합니다. 망원경과 탐지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관측된 각 블랙홀 병합은 우주의 미스터리한 퍼즐에 새로운 조각을 더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주의 가장 신비로운 천체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합니다. 다중우주라는 개념은 우리 우주가 잠재적으로 수많은 우주 중 하나일 뿐이며 각 우주는 고유의 물리 법칙을 가질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오랜 매혹의 대상입니다. 다중우주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빅뱅의 잔해 방사선인 우주.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는 기존의 우주론적 데이터, 예를 들어 우주 배경 폭사, CMB나 암흑 물질의 분포와 같은 것들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와 해석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이나 현상이 다른 우주의 영향을 암시할 수 있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오해하거나 과대 해석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특히 다중 우주의 결정적인 증거로 무엇이 될지에 대한 명확한 실험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다중 우주의 존재를 예측하는 이론적 모델은 종종 우리의 이해와 시험 능력의 경계에 있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다중 우주에 대한 틀을 제공하는 이론, 예를 들어 영원한 인플레이션이나 끈 이론은 여전히 완전히 검증되거나 이해되지 않은 수학과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의 증거를 찾기 위해 고안된 실험은 이러한 이론적 및 실증적 과제를 탐색해야 하며 우주론적 데이터를 여러 경쟁 해석 사이에서 구별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찰은 우리 우주에 대한 물리학의 이해 부족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성은 이러한 관찰을 다중 우주의 효과로 결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이 다중 우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최첨단 물리학과 매우 추측적인 영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이론 자체는 과학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인 논쟁과 정제를 거치고 있어 다중 우주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찾는 작업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우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실험이나 관찰의 규모와 야망은 현재 우리의 능력을 초월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는 물리학과 천문학의 진보뿐만 아니라 현실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사하는 방법에 대한 개념적 진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다중 우주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은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과학적 탐구를 추진하며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의 경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직접 탐지할 수 없는 추가 차원이지만 간접적으로 그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여러 관측 가능한 효과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 중 하나는 매우 작은 규모에서 중력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추가 차원을 제한하는 이론은 중력력이 우리가 현재 측정할 수 있는 거리보다 짧은 거리에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미래의 기술이 플랑크 척도, 즉 약 10억 45분의 3m의 중력을 탐사할 수 있게 된다면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에서 벗어난 현상이 추가 차원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잠재적인 관측 가능한 효과는 괴너지 입자 충돌, 예를 들어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발생하는 미니 블랙홀의 생성에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추가 차원이 있는 시나리오에서 블랙홀 형성의 에너지 임계값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입자 가속기에서 생성되고 이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관찰하는 것은 추가 차원의 간접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차원의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 즉 빅뱅의 잔여 방사선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표준 우주론적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CMB의 온도와 편광 패턴의 변동은 추가 차원의 물리학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물리 모델 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입자나 현상의 존재도 추가 차원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질량이나 전하를 가진 입자의 발견 또는 설명할 수 없는 힘의 운반체의 관찰은 고차원 공간과 관련된 장 또는 입자와의 상호작용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효과 각각은 정밀한 측정과 새로운 물리학 이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추가 차원의 증거를 찾는 작업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흥미로운 경계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중력과 양자역학이라는 서로 다른 개념 간의 연결을 제안하며 우리의 전통적인 공간 및 정보 개념을 넘어서 우주에 대한 더 넓은 이론들과 연관됩니다. 이 원리는 본질적으로 공간의 한 부피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그 공간의 경계에 코딩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더 우주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우주가 외부 경계에 저장된 2차원 정보로부터 투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를 대규모로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가장 작은 입자 수준에서 물리학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을 통합하려는 이론적 노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블랙홀의 정보 상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 원리가 등장했습니다. 연구자들은 블랙홀로 떨어지는 입자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고민했습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는 이러한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코딩된다고 제안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적용된 홀로그램 원리는 시공간과 중력을 이해하는 혁신적인 틀을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우주의 중력은 우주의 경계에 암호화된 더 단순한 평면적 우주의 홀로그램 투영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현실, 중력의 힘과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2차원 정보 처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홀로그램 원리를 우주론에 통합하는 것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우주의 진화에서부터 양자 중력 이론의 탐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공합니다. 공간과 부피가 일종의 근본적인 정보 처리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제안함으로써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 사이의 중요한 간극을 메우며 이론 물리학을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이끕니다. 특이물질은 기존의 물질과 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물질 형태로 우리의 물리학 이해에 도전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주목할 만하게도 특이물질은 종종 음의 질량 또는 에너지 밀도와 같은 특성을 지니며 중력과 관성의 경험을 뒤집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 유형의 물질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정상적인 조건 해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이론 물리학과 고급 우주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논의됩니다. 특이 물질이 제한되는 가장 흥미로운 맥락 중 하나는 웜홀과 알쿠비엘의 추진력 이론과 관련된 이론화에서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공간의 먼 지점을 연결하는 가설적인 터널인 웜홀의 생성과 안정성은 특이 물질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 물질은
음의 에너지 밀도를 생성하여 중력 붕괴를 막고 웜홀이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일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가설적인 아이디어인 알쿠비엘의 추진력은 특이 물질의 거품을 사용하여 앞의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의 공간을 확장시켜 우주선이 시공간을 변형시켜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양자장 이론의 영역에서는 캐시미어 효과가 특이 물질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관측된 현상을 제공합니다. 전하가 없는 두 개의 평행한 판을 진공 상태에서 매우 가까이 두면 그들 사이에 음의 압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겨지며 이는 양자장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가상 입자들의 복잡한 행동을 암시합니다. 특이 물질은 중성자별의 중심 지역이나 빅뱅 직후의 극한 조건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그때는 기존의 물질 이해와 특성이 완전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 물질을 직접 관찰하거나 통제된 환경에서 생성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기술적 능력을 초과합니다. 이와 같이 특이 물질은 우리의 물리 법칙의 한계를 탐구하고 오늘날 공상과학처럼 들리는 기술과 현상을 위한 이론적 틀로 남아 있습니다. 음의 질량이나 음의 에너지 밀도와 같은 가설적인 특성을 가진 특이 물질은 종종 우주 여행을 위한 고급 기술을 여는 열쇠로 여겨집니다. 공상과학에서 인기 있는 개념이지만 실제 물리학에 기반한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변에 시공간의 거품을 만들어 우주선 외부의 공간에 비해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하여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알쿠비엘의 추진력 모델, 즉 주목할 만한 예는 시공간을 조작하기 위해 특이 물질의 고리를 사용하여 우주선 뒤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앞의 공간을 수축시켜 전례 없는 속도로 차량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특이 물질을 사용하는 매력은 시공간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부리거나 변형시키는 데 필요한 음의 에너지 밀도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론적으로 충분한 양의 특이 물질을 활용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면 빛보다 빠른 여행이 가능해져 인류가 인간의 수명 내에 별과 먼 은하를 탐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실현하는 데에는 엄청난 실질적 과제가 존재합니다. 현재 특이 물질은 알려진 생성 방법이나 필요한 양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론적 개념일 뿐입니다. 또한 우주선 구조와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장애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방대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조작하는 것도 과학적, 공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비록 특이 물질을 사용한 고급 우주 여행 기술의 개념이 여전히 이론적이고 공상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물질, 시공간 및 우리 태양계를 넘어선 미래 탐사를 위한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영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이해 한계를 확장하며 인류가 언젠가 우주의 광활한 공간을 횡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입자 가속기의 연구는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함으로써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대 강입자, 충돌기 LH와 같은 입자 가속기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아원자 입자를 가속시켜 충돌시킴으로써 과학자들이 빅뱅 이후 단 몇 초 만에 발생한 조건을 연구할 수 있게 합니다. 입자 가속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 중 하나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대한 실험적 확인으로 이는 우주에서 알려진 4가지 기본 힘 중 3가지를 설명하고 모든 알려진 기본 입자를 분류하는 틀입니다. 2012년 LHS에서 힉스 입자의 발견은 입자가 질량을 획득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 모형의 기초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입자 가속기는 표준 모형을 넘어 초대칭, 추가 차원 및 암흑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에 대한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암흑 물질은 가시적 물질에 중력적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우주의 대규모 구조와 진화를 풀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우주론적 통찰 외에도 입자 가속기는 암 치료 기술과 같은 의학적 응용과 새로운 물질 개발을 통해 산업에 기여해 왔습니다. 궤너지 물리학의 경계를 넓히면서 입자 가속기는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게 하며 우리가 현실의 본질에 대한 이론을 도전하고 정제하도록 합니다. 이들은 우주의 기원,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 그리고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근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지속적인 탐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물리학의 탐구는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몇 가지 이론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근본적인 한계 중 하나는 양자역학의 핵심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비롯되며, 이는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이 원리는 양자 영역에서의 우리의 지식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강조하며, 우주의 가장 작은 규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내재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상대성 이론은 빛의 속도로 제한된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우주적 지평선 너머의 영역은 영원히 접근할 수 없으며, 빅뱅 이후로 그곳에서 온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제한은 우리가 우주를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연구할 수 없는 거대한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관측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나 물리 법칙을 숨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전 과제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가능성입니다. 이는 우주의 전체 내용의 약 95%를 구성한다고 여겨지며, 이들 실체는 매우 약하게 상호작용하거나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구성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근본적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이론 물리학이 진전됨에 따라 수학과 계산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일부 문제는 현재의 이해와 기술로는 해결하기에 계산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추상적이 되고, 실험적 검증과는 멀어지며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대한 틀 자체를 도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물리 이론은 궁극적으로 관찰을 설명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이라는 철학적 고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이 현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에 내재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이해 능력과 인지적 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는 막대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추구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며, 연구자들이 우리의 우주 이해를 지속적으로 정제하고 확장하도록 만듭니다. 알려지지 않은 영역을 탐험하면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신비를 풀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의 이해에 여전히 잡히지 않은 입자와 힘의 존재를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이 탐구의 중심에는 암흑물질이라는 신비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물질은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아 완전히 보이지 않으며 중력 효과를 통해서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매혹적인 물질은 우주의 전체 물질의 약 85%를 차지한다고 여겨지지만, 여전히 우주론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 물질과 함께 이론가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주도하는 신비로운 힘인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제안했으며, 이는 은하의 중력적 끌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가능성은 기본 입자의 미해결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적 입자인 초대칭 입자의 존재입니다.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거대 강입자 충돌기와 우주 관측소와 같은 강력한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실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잠재적 발견은 고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우리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의 지평을 열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영역을 통합하려는 노력에서 매혹적인 도전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우주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설명하는 것처럼 연속적이고 매끄러운 확장이 아니라 섬유질의 청와 유사한 작은 고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러한 고리들은 매우 작아서 그 크기가 플랑크 척도에서 측정되며, 이는 원자보다 약 1억 배 작은 수준입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법은 공간과 시간이 입자와 같은 그라듈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더 큰 규모에서만 그 매끄러운 특성이 나타난다고 제안합니다. 루프 양자 중력이 진실이라면, 이는 특히 블랙홀이나 빅뱅 동안과 같은 극한 중력 조건에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이론들은 특이점, 즉 방정식이 붕괴되고 물리학 이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지점을 예측하지만, 루프 양자 중력은 이러한 우주 현상이 오히려 새로운 우주로의 다리 역할을 하거나 새로운 우주의 탄생을 위한 반발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깊은 시각의 전환은 시공간을 연속적인 실체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을 도전하며 우주론의 가장 깊은 신비를 해결하기 위한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루프 양자 중력의 독특한 관점은 시공간의 양자적 기원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우주의 본질을 풀어내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랑크 척도는 이론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며 고전적인 시공간 개념이 양자 불확정성의 거품으로 분해되기 시작하는 양자 영역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합니다. 플랑크 길이, 플랑크 시간, 플랑크 질량 및 우주적 상수에서 유도된 다른 기본 단위로 정의된 플랑크 척도는 중력 양자 효과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작은 척도를 나타냅니다. 플랑크 길이 약 10억의 35m와 플랑크 시간 약 10억의 44초의 이 척도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우주의 매끄러운 구조는 양자화된 상태로 분해될 것으로 이론화됩니다. 이 영역은 중력이 다른 세 가지 기본 힘과 마찬가지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곳입니다.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러한 힘들은 양자장 이론에 의해 잘 설명됩니다. 플랑크 척도의 중요성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이 척도는 물리학에 알려진 법칙들이 탐험되지 않은 영역으로 변환되는 경계를 나타내며 양자적 및 상대론적 우주에 대한 설명을 조화시키기 위해 통합된 중력 양자 이론을 요구합니다. 끈 이론과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이론들은 이 심오한 영역을 밝히려 하며 양자 고리 또는 진동하는 에너지의 가닥으로 짜여진 우주를 제안합니다. 플랑크 척도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시공간의 양자적 틈새를 들여다보기 위한 탐구일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해독하기 위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여정입니다. 현재 입자 가속기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촉에너지의 미지의 영역은 오늘날 알려진 물리 법칙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가능성으로 물리학자들을 유혹합니다. 플랑크 척도에 가까운 에너지에서 중력 양자 효과가 불가피해지면 양자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초 위에 세워진 기존의 물리학 틀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 영역들은 아직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경계는 종종 빅뱅 직후의 우주의 윤영이와 관련이 있으며 여기서 시공간의 복잡한 구조는 추가 차원이나 모든 기본 힘의 통합과 같은 이국적인 현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발견은 우주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발전을 혁명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탐색하기 위한 노력은 비록 험난하지만 최첨단 실험과 이론적 틀을 영감하며 더 강력한 입자 가속기와 정교한 우주 관측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이 미지의 영역으로의 모험은 괴너지 영역을 지배하는 새로운 물리 법칙을 드러내고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양자역학에서 얽힘은 우주의 고전적 이론의 기초를 도전하는 패러다임의 최전선에 있으며 직관적인 이해를 초월한 현상을 도전합니다. 고전적 관점에서는 물체가 정의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빛의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영향을 받아 인과성과 결정론의 영역 내에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은 얽힘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입자들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이 거리의 으스스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고전 물리학에 도전합니다. 또한 양자역학은 아원자 수준에서 입자들이 현실이 아닌 확률 상태로 존재하며 관측되거나 측정될 때만 구체적인 속성을 취한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이 원리는 결정론적 우주에 대한 고전적 기대를 해체하며 관측 자체가 물리 시스템의 상태를 결정하는 현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양자 기묘함은 단지 현실과 시공간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과 암호화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촉진하여 이러한 현상을 활용하여 고전 역학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고전적 직관에 도전하면서 양자 역학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재평가하도록 초대하며 우주의 가장 수수께끼 같은 힘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약속합니다. 이론 물리학의 경계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는 깊은 신비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수수께끼 중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특별히 혼란스러운 퍼즐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각각 우주의 총 질량의 약 85%와 총 에너지 밀도의 약 70%를 차지하지만 그 근본적인 속성과 기원은 여전히 우리 이해의 그늘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우주 구조와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는 우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또 다른 깊은 수수께끼는 중력과 시공간의 것이 세계를 설명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과 아원자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을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 영역을 하나의 통합된 설명으로 매끄럽게 융합할 수 있는 양자 중력 이론의 탐구는 현재까지도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에게서도 피하고 있으며 시공간의 진정한 본질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질문을 미해결로 남겨둡니다.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더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이해의 근본적인 대칭성에 도전하며 빅뱅 이후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불균형은 우주의 존재와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지만 이 불균형이 발생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며 이는 현재 우리의 이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시사합니다. 또한 블랙홀 주변의 정보에 대한 역설은 양자역학의 규칙을 중력 붕괴와 대립시켜 우주의 정보 보존 원칙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물리학이 알려지지 않은 경계에서 무너질 수 있는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께끼들은 우리의 무지와 혁신적인 발견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우주에 대한 그림자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우주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의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는 더 깊은 이론을 찾기 위한 탐구를 계속하게 만듭니다. 급속한 라디오 폭발은 단 몇 밀리초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라디오 파동의 폭발로 며칠 동안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와 맞먹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들의 기원은 2007년에 발견된 이후로 천문학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으며 그 출처를 해독하기 위한 수많은 이론과 엄격한 관측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수수께끼들은 주로 우리 은하계를 넘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신비와 매력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우세한 이론 중 하나는 FRB가 중성자별의 충돌과 같은 격변적 사건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020년에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내에서 알려진 중성자별인 마그네타와 연관된 일련의 FRB를 추적하여 이러한 수수께끼의 현상 중 적어도 일부가 마그네타의 폭발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이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신비한 신호를 우주에서 알려진 극한의 물리 과정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나 FRB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FRB의 관측된 속성의 다양성은 모두가 동일한 기원을 공유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폭발은 한 번만 발생하며 그 뒤에 단서만 남기고 사라지며 다른 일부는 반복되어 하늘에 같은 위치에서 여러 번 라디오 파동을 방출합니다. 이 변이성은 다양한 우주적 현상이 그들의 생산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이들 수수께끼 같은 천체 현상의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FRB의 원인과 기원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하며 과학자들이 이 강력한 라디오 신호들이 극한의 물리학에 대해 담고 있는 비밀을 풀기 위해 더 깊이 우주를 들여다보도록 강요합니다.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는 괴너지 입자들로 인간이 만든 입자 가속기에서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초과하여 지구의 대기에 충돌합니다. 이 입자들이 그러한 엄청난 에너지를 달성하는 메커니즘은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논쟁의 주제였습니다. 이러한 우주적 메신저들은 우주의 가장 폭력적이고 에너지가 풍부한 과정들에 의해 가속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초신성 폭발의 충격파가 우주선을 가속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성의 잔해가 확장되어 성간 물질과 충돌할 때 충격 전선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난기류 지역 내에서 입자들은 반복적으로 반사되어 충격 전선을 통과할 때마다 핀볼 기계와 유사한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또 다른 가능한 가속기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입니다. 물질이 이러한 거대한 블랙홀로 나선형으로 떨어지면서 엄청난 속도로 우주로 방출되는 거대한 플라즈마 제트가 방출됩니다. 이러한 제트에 갇힌 입자들은 매우 높은 에너지로 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우주선의 일부를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력이 강한 별인 마그네타도 괴너지 우주선을 생성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들의 자력 붕괴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며 관측된 우주선 에너지에 해당하는 입자들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의 정확한 과정과 천체 물리학적 위치는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우주선을 그들의 기원으로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우주를 채우고 있는 자기장에 의해 그들의 경로가 휘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이 수수께끼는 연구와 논쟁을 계속해서 자극하며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입자 가속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우 신호는 1977년에 감지된 수수께끼의 라디오 폭발로, 그 이후로 결론적인 설명을 회피하여 때때로 과학적 이해의 정교한 틀을 관통하는 미해결 이상 현상의 유혹적인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비범한 것까지 광범위한 추측을 자극합니다. 특히 와우 신호는 외계 지능의 가능한 표시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으며, 이는 알려진 우주적 출처나 지상 간섭에 쉽게 기인할 수 없는 인공적인 외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라는 매력 외에도 와우 신호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의 함의는 깊으며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깊은 성찰을 유발합니다. 이들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광대함을 강조하며 현재의 모델과 이론에서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의 설명을 찾는 노력은 관측 기술과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여 종종 원래 연구 대상과 관련이 없는 우연한 발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수수께끼는 과학적 탐구에서 회의와 엄격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각적인 결론으로 도약하려는 매력은 검증 가능성과 반복 가능성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상 현상은 과학 공동체가 새로운 가설과 이론에 열린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증거와 해석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유지하도록 도전합니다. 궁극적으로 와우 신호와 같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탐구는 과학적 노력을 풍부하게 하며 인류의 지식 탐구를 추진하는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이 궁극적으로 평범한 설명을 찾거나 혁명적인 돌파구로 우리를 이끌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는 우리의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 자기장 연구는 우주의 광대한 규모에 걸쳐 다양한 힘을 형성하는 매혹적인 창을 열어주며 행성계에서부터 우주의 가장 큰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자기장은 편재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 플라즈마의 역학을 지시하며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은하의 구조에 영향을 주며 괴너지 우주선의 전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 자기장 연구에서 가장 깊은 발견 중 하나는 은하 형성과 진화 과정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자기장은 성간 물질과 얽혀 있으며 분자 구름의 붕괴와 물질의 축적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자기장을 이해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별의 탄생을 이끄는 힘과 은하의 형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해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자기장은 우주선의 전파에 대한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이 자기장은 은하를 통과하는 동안 충전된 입자들을 산란시키고 재지정하며 그들의 궤적과 우주 방사선의 분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주선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입자의 기원과 그들이 여행하는 자기 환경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우주의 가장 극단적인 조건에서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더 큰 규모에서 우주간 공간의 거대한 진공 상태에서 자기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초기 우주에서 작용한 메커니즘을 암시하며, 이는 우주 팽창 시대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주간 자기장은 초기 우주의 흔적을 지닐 수 있으며 천문학자들에게 빅뱅과 우주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관측과 이론을 통해 우주 자기장 연구는 우주론과 천문학에서 중요한 노력을 대표하며 우주의 구조, 역학 및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관측 기술과 이론적 모델이 발전함에 따라 우주 자기장의 수수께끼는 우주의 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미지의 입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매혹적이며 천체 물리학 및 입자 물리학의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 중 일부와 교차합니다. 핵융합과 전자기적 활동의 소용돌이인 태양은 중성미자, 전자기 방사선, 태양풍 등과 같은 알려진 입자의 풍부한 원천입니다. 그러나 태양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입자를 방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린 질문이자 흥미로운 연구 주제입니다.
이 가능성을 암시하는 연구 분야 중 하나는 태양에서 생성되는 중성미자 연구입니다. 중성미자는 매우 많은 수로 태양의 핵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이 입자들은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초 수조계가 지구와 그 안의 모든 것을 통과하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태양 중성미자의 감지는 역사적으로 입자 물리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했으며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중성미자 진동의 발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기대와는 반대로 중성미자가 질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었습니다. 기타 이론적 제안으로는 특정 조건에서 태양에서 생성될 수 있는 가설적인 입자인 엑시온이나 멸균 중성미자와 같은 입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시온은 양자세격학의 강력한 C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가설적인 입자로 암흑 물질 후보로도 여겨지고 있습니다. 엑시온이 존재하고 태양에서 생성된다면 그 검출은 태양 내부의 메커니즘부터 우주의 근본 구성 요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중요한 수수께끼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 중이거나 향후 예정된 실험과 관측소는 암흑 물질 감지 또는 중성미자 연구와 같은 새로운 입자가 태양에서 방출되고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입자 물리학, 천체 물리학 및 우주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지만 태양에서 미지의 입자가 방출되고 있다는 전망은 간단해 보이는 질문에서 비롯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깊은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반물질은 전하가 반대인 물질의 대응물로 우주의 이해에 있어 가장 신비로운 수수께끼 중 하나를 구현합니다. 그 연구는 우리의 근본적인 물리학 이해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가장 깊은 신비를 풀어내는 열쇠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반물질에 대한 가장 혼란스러운 질문 중 하나는 우주에서 관찰된 물질과 반물질 간의 비대칭성입니다. 빅뱅 이론에 따르면 물질과 반물질은 같은 양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물질이 지배하는 우주로 반물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현저한 불균형은 반물질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는 초기 우주에서 물질이 반물질보다 우선적으로 생성되거나 생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비대칭성을 해결하는 것은 우주가 생성된 직후의 지배한 조건과 법칙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대칭성을 탐사할 수 있는 독특한 도구로 작용합니다. 반입자를 이용한 연구는 물리법칙이 동시에 전하, 페리티 및 시간을 역전시켜도 불변해야 한다고 가정하는 CPT 대칭성 원칙을 시험할 수 있게 합니다. 실험에서 반물질의 CPT 위반이 관찰된다면 이는 표준 모형을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시사하며 우주의 근본적인 힘과 구성 요소에 대한 우리의 현재 이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물질이 중력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여전히 대부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 반물질은 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야 하지만 반물질이 물질과 접촉하면 즉시 소멸되는 경향이 있어 중력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장기간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원칙을 실험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반물질의 측면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중력 이론, 암흑 물질 및 우주의 전체 구조 모델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은하가 불균형적으로 분포된 것은 매혹적인 수수께끼를 제기하며 천문학자들과 우주론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우주적 그물망은 밀도가 높은 은하단이 거의 비어있는 광대한 공간과 분리되어 있으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암흑물질 이론과 우주의 인플레이션 모델에 의존합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력과 상호작용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물질로 그 존재는 물질과 우주 배경 복사의 중력적 영향을 통해 추론됩니다. 주류 이론은 빅뱅 직후 우주가 약간의 양자적 요동을 경험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요동은 우주가 급격히 확장되면서 인플레이션에 의해 확대되어 암흑 물질 분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암흑 물질은 중력의 영향 아래 뭉쳐져 가시적 물질이 축적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형성 과정은 우주 그물망의 생성에 있어 근본적입니다. 은하는 암흑 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에 형성되고 집결하여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구조물과 은하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암흑물질이 적은 지역은 거의 또는 전혀 은하가 없는 공허로 남게 되었습니다. 암흑물질과 정상물질, 즉 바리온 물질 간의 중력적 상호작용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빅뱅의 잔재인 우주 배경 복사는 초기 우주에 대한 스냅샷을 제공하며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 방사선의 미세한 온도 변화는 중력의 영향 아래 우주의 불균형적인 은하 분포로 이어진 초기 밀도 요동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관측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의 역할과 우주 인플레이션의 동역학이 우주의 구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정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주 구조를 조형한 과정뿐만 아니라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구성 요소와 보이는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을 조명하여 우주의 거대한 설계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데어빈치와 대장벽은 우주의 놀라운 규모와 복잡성을 강조하며 우주적 풍경을 지배하는 거대한 구조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데어빈체는 히드라와 켄타우로스 별자리 방향으로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중력 이상 현상입니다. 이 지역은 우리 은하계뿐만 아니라 수백 개의 다른 은하들의 중력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백만 광년 방역 내의 은하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흡인체는 우리 은하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어 직접적인 관측이 어렵지만 이는 은하, 뜨거운 가스 및 암흑물질의 거대한 농도로 여겨집니다. 그 중요성은 엄청난 중력적 영향에 있으며 이는 우주의 초구조 존재에 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초구조는 은하의 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장벽, 즉 슬론 대장벽으로 알려진 또 다른 구조물은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큰 초구조 중 하나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은하들이 물이 지어 있는 거대한 필라멘트로 약 10억 광년의 거리를 확장하며 지구로부터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장벽의 발견은 우주 구조의 규모에 대한 놀라운 시각을 제공하며 우주가 대규모로 균일하지 않고 은하군 필라멘트 및 공허의 복잡한 그물망으로 짜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규모 구조의 존재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며 이러한 초구조의 형성과 진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과 과정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촉구합니다. 대흡인체와 대장벽 모두 우주의 구조에서 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거대한 거리 간의 은하의 분포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촉구하며 이들은 이러한 초구조의 형성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거대한 구조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과 우주론자들은 우주 진화의 수수께끼를 풀어내기를 기대하며 우주의 구조와 역학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주 방사선 패턴의 이상 현상은 현재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물리학을 암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주의 더 깊은 복잡성을 해체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주 방사선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괴너지 우주선과 같은 현상을 포함하여 우주론 및 입자 물리학의 기본적인 관측 기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주적 배경 내에서의 이상 현상이나 예상치 못한 패턴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며 새로운 이론적 틀을 찾는 데 연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CMB에서 관측된 특정 이상 현상, 예를 들어 차가운 지점 또는 온도 변동에서의 설명할 수 없는 비대칭성과 정렬은 광대한 우주 공허의 존재에서부터 다중 우주 이론 내에서 다른 우주의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 논쟁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사하게 괴너지 우주선의 행동이나 기원의 불일치는 새로운 물리학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인간이 만든 가속기로는 도달할 수 없는 에너지에 도달하며 그들의 정확한 출처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포, 기원 또는 우주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이상 패턴은 암흑 물질의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기본 입자들을 암시하거나 새로운 천체의 물리학적 현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는 노력은 종종 혁신적인 이론적 모델 개발이나 우주의 새로운 구성 요소 제안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확장, 새로운 입자 가속 메커니즘 또는 시공간 구조에 대한 가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상 현상은
더 정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새로운 물리학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관측 기술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우주의 광대한 공간 속에서 망원경들은 우리의 눈이 되어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우주의 구석구석을 바라봅니다. 이들 발견 중에는 과학계에 혼란을 가져온 수수께끼 같은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FRB로 알려진 급속한 라디오 폭발로 단 몇 밀리초 동안 지속되는 강렬한 라디오 파동의 폭발로 태양이 며칠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에 필적합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이 수수께끼 같은 폭발의 기원은 매혹적인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론들은 풍부하며 지진 현상에서부터 고자력, 중성자별,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외계 우주선까지 다양하지만 명확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강력하고 순간적인 신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지를 겸허히 상기시켜주며 현재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는 우주적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광활한 공간으로 수백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각각 수많은 별과 더욱 많은 행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광대함 속에서 우주 다른 곳에서의 생명 존재 가능성은 공상 과학의 영역을 넘어 실현 가능성으로 이동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미생물과 같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라도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에 전례 없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생명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할 것이며 지구에서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고유하지 않다는 깨달음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깊은 자기 성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주에서 인간의 위치에 대한 오랫동안 간직해온 믿음을 의문에 붙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발견은 우주 탐사 노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며 외계 생명체를 연구하고 아마도 소통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발견은 이해, 협력 및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생명의 미묘한 흔적인 생체 서명은 우리 행성 외의 생명 존재 가능성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생체 서명은 산소와 메탄과 같은 특정 분재서부터 더 복잡한 유기 화합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는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외계 행성의 대기 조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광대한 거리를 넘어서 이러한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날 때 별의 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해 역과됩니다. 만약 생체 서명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이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하여 망원경이 기록할 수 있는 탐지 가능한 패턴을 만듭니다. 이 방법은 약한 신호와 관련된 도전과 광대한 거리에 불구하고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을 식별하기 위한 유망한 창을 제공합니다. 스펙트로스코피와 같은 정밀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더 발전된 우주 망원경의 출시는 마침내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지 여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망을 더 가깝게 가져옵니다. 이들 생체 서명의 세밀한 연구를 통해 전 세계 과학자들은 우주의 생명 역사 발견에 대해 신중하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행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종종 적정한 영역 내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미세한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역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으며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영역은 별의 크기와 열 생산에 따라 달라지지만 물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물은 보편적인 용매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물 외에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은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고 행성의 기후를 조절하는 안정적인 대기를 필요로 합니다. 대기의 구성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및 인과 같은 요소는 우리가 아는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강화되는 또 다른 조건은 지질학적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화산 활동은 중요한 광물과 가스를 재활용하여 시간이 지나도 행성의 생명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의 생명이 의존하는 조건이지만 외계 생명체를 찾는 노력은 생명체가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며 우리의 지구 중심적 관점을 넘어 생명 가능성의 정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를 찾는 탐구는 종종 지구 중심의 관점을 취하며 다른 곳에서의 생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기반의 물에 의존하는 형태와 유사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광대함과 다른 행성과 위성의 다양한 조건은 다양한 화학의 뿌리를 둔 생명에 대한 더 넓은 추측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실리콘은 탄소와 많은 화학적 특성을 공유하며 과학자들은 실리콘 기반의 생명 형태가 탄소 기반 생명체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이론화합니다. 유사하게 물은 지구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용매이지만 메탄 액체나 암모니아와 같은 다른 액체들은 다른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외계 행성이나 위성에서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용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생명체들은 에너지를 활용하고 성장하며 번식하기 위해 지구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메커니즘을 진화시켜야 하며 생물학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이해를 도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여전히 추측적이지만 우주 생물학의 범위를 확장하여 우주에서 생명을 더 포괄적으로 찾도록 하며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더 이상하고 다양한 형태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생명을 정의하는 것은 특히 우주적 관점에서 철학적, 생물학적, 우주 생물학적 도전 과제에 빠지게 합니다. 지구에서 생명은 일반적으로 대사, 성장, 자극에 대한 반응 및 번식과 같은 특성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소 기반의 물에 의존하는 생명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다양성은 우리 행성 밖의 생명이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먼 위성에서 메탄 액체 환경에서 실리콘 기반의 생명체가 에너지 활용 패턴이 지구에서 본 것과는 다른 조직과 생명체를 구성한다면 이를 살아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외계 생명체를 감지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우리의 도구와 기기는 지구와 유사한 생체 서명을 찾기 위해 보정되어 있으며 완전히 다른 생명의 표현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미지의 영역에서 생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복잡한 조직 시스템과 단순한 비생물 구조 간의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물학, 화학, 천문학 및 철학의 지식을 얽어 생명에 보다 보편적인 정의를 구상해야 합니다. 이 탐구는 생명체의 잠재적 형태와 서식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과정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 이러한 깊은 질문에 몰입하는 것은 인류가 지구 중심적 편견을 넘어 우주에서 생명이라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극한 생물은 과거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여겨졌던 환경에서도 번성하는 강인한 생물로 지구 밖의 생명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생물은 해저 열수구, 뜨거운 산성 온천, 해저 깊은 곳의 압도적인 압력에서부터 남극의 얼음 사막에 이르기까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이들의 존재는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며 우주 다른 곳에서 생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다양한 조건을 시사합니다. 극한 생물을 연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이들이 극한 조건에서 번성할 수 있게 하는 생화학적 및 유전적 적응을 발견합니다. 이 지식은 외계 생명체 탐사 기준을 확장하여 이전에 생명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졌던 행성이나 위성이 실제로는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유럽과 같은 얼음으로 뒤덮인 위성에서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미생물의 발견은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또한 극한 생물은 생체 서명을 찾기 위한 우리의 탐색을 정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생명체가 지구 표면의 화학과 크게 다른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 타이탄 등의 탐사를 위해 보낸 탐사선들이 생명을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함에 따라 극한 생물 연구는 우리의 탐색이 지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만큼 광범위한 생명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금성과 가스 거대 행성들의 적대적인 환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운 큰 도전을 제시합니다.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독성 대기, 납을 녹일 수 있는 정도로 높은 표면 온도, 압도적인 대기압으로 인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미생물 생명체가 금성의 대기 중 더 온화하고 산성적인 구름층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서는 온도와 압력이 지구와 유사하며
금성 대기에서 발견된 포스핀 가스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과학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포스핀은 지구에서 생물학적 과정과 연관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생물 생명체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같은 가스 거대 행성들은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들은 단단한 표면이었고 대기의 극한의 압력과 온도 조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성들은 천체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위성들 때문에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위성들 중 일부, 예를 들어 목성의 유로파와 토성의 엔셀라두스는 얼음으로 뒤덮인 표면 아래에 지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우주의 혹독함에서 보호받으며 생명체를 지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의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극한 생물들과 유사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외계 생명체 개념은 지구 생명체와는 매우 다를 수 있으며 화학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 생명체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적대적인 조건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생명체의 회복력과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며 한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생명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화성에서 미생물을 발견하는 것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탐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지구 밖에서의 생명체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 지구가 생명체의 유일한 요람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러한 발견은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화성에서 독립적으로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해하려는 새로운 우주 생물학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미생물 화성 생명의 생물학적 특성, 유전적, 생화학적 및 생리학적 특성을 지구 생명체와 비교할 것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생화학적 측면과 특정 행성에서의 특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생명체의 적응력과 회복력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발견은 미래의 화성 탐사 및 식민화 계획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화성에서 생명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면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행성 보호 조치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는 지구와 화성의 생물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성에서 미생물 생명체를 발견하는 것은 인류가 오래된 질문인 우리는 혼자인가에 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하여 인류를 새로운 탐험과 발견의 지평으로 이끌 것입니다. 페르미 역설은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의 이름을 딴 것으로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명과의 증거나 접촉이 전혀 없다는 모순을 강조합니다. 페르미 역설의 침묵을 해석하는 것은 과학적, 철학적 및 추측적인 영역에서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의 해석은 희귀 지구 가설로 기본적인 형태의 생명체는 흔할 수 있지만 지구에서 지능적 생명체로 발전한 복잡한 연쇄는 극히 드물다고 가정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기술적으로 발전한 지능적 생명체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정확한 조건과 진화 경로는 매우 희박할 수 있어 우리 은하나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현재 우리가 유일한 지각적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은 우리의 탐지 방법의 한계와 시공간의 광대함을 고려합니다. 이 침묵은 단순히 다른 문명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들의 신호가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적절한 시간이나 방식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발전된 문명은 현재 우리의 기술적 이해를 넘어서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우리와 같은 저기술 사회와 의도적으로 격리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더 많은 관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생명체나 대부분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불가피하게 진보된 단계의 우주 탐사로 발전하기 어려운 장애물에 직면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이 과거에 존재했는지, 예를 들어 생명의 발현이나 원핵세포에서 진핵세포로의 도약과 같은 것이거나 여전히 인류에게 닥쳐올지 여부는 여전히 강한 추측과 우려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해석 각각은 페르미 역설의 깊은 함의를 반영합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 탐색에서 현재 우리의 한계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생명 진화 및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유발합니다. 지금까지의 침묵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수수께끼와 우리가 우주에서 다른 존재를 찾는 탐구에서 우리의 한계를 강조하는 겸손한 상기입니다.
차세대 망원경은 지상과 우주에서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우주 탐험 경계를 전보다 더 넓게 확장시킬 것입니다. 이들 공학 및 과학의 경이로움 중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초거대 망원경, 30m 망원경, 그리고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이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우주를 적외선으로 관찰하도록 설계되어 우주 먼지 구름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이전의 어떤 망원경보다도 더 먼 과거를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목표는 첫 번째 은하, 별, 행성 시스템의 형성을 연구하며 우주의 윤영이와 우주의 중요한 구조물의 기원을 밝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에 건설 중인 초거대 망원경이 39m 직경의 주 거울을 갖추고 있으며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광학 및 근저고에선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이 망원경의 거대한 크기는 천문학자들에게 전례 없는 명확성과 민감도를 제공하여 외계 행성에 직접 이미징 우주의 가속 팽창에 대한 상세한 연구 및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와이의 마우나 케아에 건설될 예정인 30m 망원경과 칠레에서 건설 중인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도 우리의 천문학적 능력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TMT는 최초의 은하와 블랙홀 형성을 탐구하며 GMT는 외계 행성의 발견과 특성화, 특히 이들의 대기 분석을 통해 가능한 생체 표지자를 연구하는 데 탁월할 것입니다. 이들 차세대 망원경은 함께 우주의 더 깊고 상세한 비전을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물리 현상을 발견하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우주 구조 형성의 신비를 풀어내며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 전역에서 생명 가능성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들 망원경의 관측은 우리의 우주 인공지능 AI과 기계 학습은 천문학적 데이터를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새로운 천문학 연구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천문 관측에 의해 생성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오랫동안 수작업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왔습니다. AI와 기계 학습은 이러한 데이터 홍수를 필터링하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여 인간 연구자들이 놓칠 수 있는 패턴과 이상 현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은하 분류와 초신성 또는 빠른 전파 폭발과 같은 우주적 일시적 현상을 전례 없는 속도와 정확도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세트에 대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훈련함으로써 연구자들은 특정 객체나 현상을 인식하기 위한 모델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발견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복잡한 우주적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은하 형성의 역학, 별의 발달 및 행성계의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천문학자들이 가설을 테스트하고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론 천체 물리학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것은 AI가 기존 데이터에서 예기치 않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새로운 과학적 질문을 도출하고 현재의 우주에 대한 이해에 도전할 수 있는 잠재력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 학습 알고리즘은 은하 분포에서 이전에 인식되지 않은 패턴을 식별하거나 우주 망원경에 저장된 데이터에서 외계 행성의 미묘한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AI와 기계 학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천문학 연구의 통합은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하여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주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 중 일부에 대한 답을 풀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우주 탐사 기술은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탐구를 제한하는 수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한계 중 하나는 거대한 거리입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들도 4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 현재의 기술로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요구되어 항성 간 여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주선의 추진 속도는 우주의 거대한 거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미미하며 대부분의 탐사를 태양계 내부로 한정시킵니다. 또 다른 중요한 한계는 화학적 추진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비록 진보가 있었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하는 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제공하며 이는 우주선의 속도와 범위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발사 중 무게의 상당 부분이 연료에 할애되어 탑재량을 제한합니다. 우주의 가혹한 환경은 방사선, 미세 중력, 극한의 온도 변화와 같은 추가적인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이 모든 것이 우주선 시스템과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달이나 화성을 넘어선 유인 임무를 복잡하게 만들며 비용과 임무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광범위한 차폐와 생명 유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Dahil oebu hangsiang miggeuneo meoroi, imueseo tong sinjioni do dareun jayagi do ebnida. Jiguwa ujuseon gani sinhojeon songe mayok sigani jeolril suiseo silsiga neuro jagdonghagi, eoriob go jungyohan sanghwange dehaneung dabijion do el suiseobnida. Majima jeuro, ujutam sai geon jejeog biongeun yojeon hinopseobnida. Balsa biongi gamso heseumedo bulguhago, imu gaebal, balsamik unyeongeun sangdanghan tujareol yoguhamio, Jongjong bulwak silhan giol gwareol dongbanagi daemune jageum jodalgwa javeon haldangi jiso jeogin dojeon gwajega do ebnida. Iriohan hangiereol hegiol hagi vihesioneon gogeop kujin gisul. Ujuseon unyongeol vihanjayol siseutem. Gyurigo ujutam sai, jejongjog meg gisul jog, budameol gongyo hagi vihan guje hiobriogi pilio habnida. Gijong gisuli hangiereol neomeo serun jipyongyol yoneon jeosi mokpio ebnida. Mirayi sohangseong mek hieseong tamsay muneon tayangyeyi giveongwa kogi yok sae dehan sinbireol pulionel jamjariogyol gajigo iseobnida. Ideol seon seneon tayangyeyi hiong seong geseo bigyojog bion hiong doeji anheun janjaro ganjudoemio. Geu sidero buteo on sonsuhan muljileol gajigo iseo guageoreol yosbol suisneon doktuhan kangol jegong habnida. Juro hwaseongwa mokseong sayi sohangseong daevichi han sohangseongyon amseogwa geom sogero guseong doeo iseomio. Mokseonggi magdehan jungriog yong hyanggyuro in haegeolko. Hangseonggyuro hapsio jiji anheun tayangye kogi janjaro yogyo jibnida. Gyuduli guseongyol josa hamion jigu hiong hangseonggi hiong seong mek kogi tayangye eseo. Muljili bunporeol jibay hanyun gwajeongge dehan tongkal ryogyol jegong halsu iseobnida. Meonji, eoleum, yugi wahab mulro guseong doen hieseongyon tayangye gajang kun jio geseo giveon habnida. Gyudeuli hegeun uju gongani gyugsimhan kuviso geseo bojondoen huibalseong wahab muleol poham hago eseomio. Sigani capsule yoghaleol habnida. Hieseongol yongu hamion tayangye oegwak jiogwa. Jigwe mulgwa yugi wahab muleol jiondal haneon de ideol chonsega yoghaleol hesul ganeong seongge dehan guijung hanjong boreol jegong halsu iseobnida. Mirai yi imuneon gogeob jang bireol gachkugo ideol chonsi seo sempuleol suji bhayeo jiguro banhuan hai sang sehan bun seogeol suhaeng halgie hoegibnida. Ireohan imuneon imulcheduli jongwak han guseong dongwiveon sobiul mikbok jabhan yugi bunjai jonjai yobureol wagin hayeo kogi tayangye seo. Ileonan jogeongwa gwajeongge dehan silmarireol jegong halsu isubnida. Dohan sohangseongwa hieseongge seo balseng haneon talga seo wagwajeong. Tayang pongwai sanghojagyong. Kongdoli hyogwa wagateon mulrijog. Wahag jog, gwajeonggeol mion milhigwang kalameuro seo wahag jadeuleon tayangye baljeoni deone olbeon yog hage dehan tongkal ryogyol eodeol su iseobnida. Uju yi gwang hwalhan miji yi yongyogyol tamheom hariomion kujin siseotem. Seng miong yuji mik uju geojuji dijane seo. Hiok sinjogin gisul hiok sini pilio habnida. Dalgwayus hangseongin hwaseonggol neomeo seo. Subegman. Simjeo susibiog mele iruneon tayangye deone olbeon yongyogi isubnida. Ingani iriohan meon mogjo jirol tamheom hagi vihesioneon kujin gisuli baljoni pilsu jogibnida. Jontong jogen wahag rokesion danjori yo hangeneon hyogwajogi jiman. Simuju tamsay piliohan jangyori yo hangeneon bulkungbun habnida. Dara seo wahag jadeuleon hangseonggan yo hangsiganeol depog dan sughalsu isneon ion kujin giwa aveonjerio kujing wagateon dese kujin bangbebul tamguhago isubnida. Todo dareon jungyohan hyogsineon uju bihang sege piliohan gongi. Molmik sigriangol sunyongan jegong halsu. Isneon jisog ganeunghan sengmyong yuji siseutemi gaebale isubnida. Ireohan siseutemion ganeung hamion jaibogyob imuyi piliosyonggol juligi vihay ganeunghan han manhi jaiwalyong halsu isyoya habnida. Majimajuro, uju tamsaja deulel ujuyi gahoghan hionsil. Yerol deuleo uju bangsa seongwa gyughani, ondoro buteo boho hamion seo jiguwa yusahan sengwal jogeoneol jegonghal. Suisneon uju jeojujireol gukughaneon jeosi pilsu jeogibnida. Jerio guahagwa modul reo seolgeyi, hiogsineon ireohan uju jeojujireol deo hionsil jeogiuro mandeulgo isjiman, yo jeon himanheon guajega nama isubnida. Ideol gesion sahangion inruga ujuro naganeon deum kion doegeol vihangileol yoleo julgeo simeo. Hionjai uriye beomwireol hueol sinneomesioneon sinbireol balkioneneon degiyo halgeo sibnida. 우주 여행 기술의 발전은 외계 생명체 탐구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의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탐사 임무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각 기술적 진보와 함께 우리는 더 먼 우주로 깊숙이 나아가 이전에 접근할 수 없었던 영역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더 강력한 망원경과 원격 감지 장비의 개발로 인해 우리는 먼 별을 도는 외계 행성을 탐지하고 그들의 대기를 분석하여 생명체의 징후를 찾아내고 생명에 적합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을 갖춘 탐사 로버와 착륙선이 태양계 내의 행성과 위성 표면을 탐사하며 생명체의 흔적이나 과거 또는 현재 생명체의 표식을 찾고 있습니다. 화성 유로파, 타이탄과 같은 행성 및 위성에 대한 이러한 임무는 로봇 공학, 인공지능 및 추진 기술의 발전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모든 새로운 데이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하고 지구의 생명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를 더욱 넓혀갑니다. 또한 이온 엔진이나 태양 도축과 같은 혁신적인 추진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우주 여행의 속도를 크게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은하계의 가장 먼 구석과 그 너머로 탐사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술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서 우리 행성 너머에서 생명체를 발견하려는 꿈은 점점 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우리의 지식을 확장하고 우주에서의 생명에 대한 이해에 도전할 것입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우주의 질량 에너지 함량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확장되는 기술적 지평으로 인해 이러한 보이지 않는 힘들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망한 방법 중 하나는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대형 입자, WIMPs와 같은 암흑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입자를 직접 관찰하기 위해 설계된 고감도 탐지기의 개발입니다. 엑세논 대형 실험과 같은 시설은 이 직접 탐지 접근 방식의 한계를 확장하여 암흑 물질 입자와 일반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포착하려고 액체 제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이론화된 암흑 에너지의 경우 고급 망원경과 관측소는 우주를 전례 없는 세부 사항으로 매핑하기 위해 정교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분광 장치 DESI와 같은 프로젝트는 우주의 3차원 지도를 만들기 위해 수백만 개의 은하를 관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분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의 특성과 그것이 공간 구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는 중력파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중성자별의 충돌로 인해 생성된 시공간의 파동을 감지하는 데 성공한 엘라이고 및 비르고와 같은 이 도구들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중력파의 전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암흑 물질의 직접적인 탐지와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특성화는 여전히 포미더블한 도전이지만 이들 기술은 물리학에서의 가장 깊은 발견 중 일부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우주의 구조와 운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정보를 처리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우주의 복잡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변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또는 1로 정보를 처리하는 고전적인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양자 비트를 사용하여 중첩 및 얽힘 원리로 인해 동시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나타내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능력의 도약은 현재의 고전적인 컴퓨팅 범위를 넘어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모델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주론과 천체 물리학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은하의 행동부터 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는 규모와 세부 사항으로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신비를 풀고 그들이 우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 물리학 영역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진공 상태와 자연의 근본적인 힘을 탐구하여 새로운 입자와 상호작용을 발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양자 역학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고전적인 컴퓨터로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양자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양자 중첩, 얽힘, 양자 터널링과 같은 복잡한 양자 현상이 포함되며 이는 현실의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진리를 해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계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양자 컴퓨팅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우주와 우리 자리에서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질문 중 일부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양자 컴퓨팅과 물리학의 시너지 효과는 인류의 지속적인 탐구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한 인공지능 AI를
우주 탐사에 배치하는 것은 신중하게 탐색해야 하는 일련의 윤리적 고려사항을 가져옵니다. 주요 관심사는 AI 시스템의 자율성입니다. 먼 행성에서의 탐사 임무 동안 우주선을 조종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중요한 작업에서 AI에 의존할 때 AI가 인간의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안전하고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 다른 윤리적 고려사항은 외계 환경의 보존입니다. AI 기술이 우리가 이전에 도달할 수 없었던 세계에 도달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천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행성보호 원칙은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단지 과학적 탐사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구를 넘어 확장되며 AI를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미래의 연구를 위해 이러한 환경의 원시 상태를 보존하고 생명의 잠재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중요한 윤리적 과제를 제시합니다. 우주 탐사는 먼 행성의 지도 작성에서부터 잠재적 자원의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오용되지 않도록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AI가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관여할 때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AI가 강화된 우주 탐사를 통해 발견한 지식과 자원의 공정한 공유는 우주 과학의 접근성과 민주화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탐사에서 AI의 윤리적 개발 및 배치는 투명성, 책임성, 포괄성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AI로 강화된 우주 탐사의 이익이 널리 그리고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I의 발전이 이끄는 새로운 우주 탐사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 지금 윤리적 고려사항이 우리의 여정을 안내하여 우리가 책임 있고 신중하게 탐사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존중과 우주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협력은 우주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 세계 과학 공동체의 집단 자원, 전문 지식, 관점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칠레의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서브 밀리미터 배열 또는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 건설 중인 차세대 스퀘어 킬로미터 Iuri, Eska, Vagotion, Degumo Sisioli, Giansiolmic, Unyongeon Gudjejogin, Kion Sosium Deogbune Ganeung Hesiobnida. Iriohan Gangriogan Guanchuk Sodeuleon Biolgua, Heng Siongi, Hyong Siong Buteo, Seng Myongi, Guseong Yosoil Su Isneon Bogjabhan Bunjai Tamji Iriu Gigaji Ujue Dehan Bihal, Deopsneun Tong Kalrio Gyoljegong Habnida. Javion Gongyu Edo, Guje Hiobriogun Deanghan Begiongi, Yongujadulul Gyoljibayo, Serun Yongujobgun Bebul Gebal Hago Munje Hegioleol Kojin Hamio. Deu neolbeun segiejog guanjo meseo uju tamsae dehan gyoyu gyoljegong habnida. Iriohan deangseongyon yongu yihyoksinjog jobgyongwa munje hegiole seoseo meu gachiga esumyo. Deu dongjiljeog igeona goribduen yongu huangyeongesioneon ileonagi orieunjin boreol gajieol suisubnida. Dohan. Gujjejeogin hiobrio jonjigujeog guanjeo meseo kasedae guahagjadeoleol honrion hago gyoyughal suisneon gihoereol jegong habnida. Dohan gujje hiobrio jigu jongchijeog gyonggereol koveol hayo inriureol hanaro mugneon ujue dehani hariol hyanghan gongdongi hogesimgwa balgioni jongsineol chehion habnida. Hiobrio gugadol se darireol nohapiong wajog hiobrio guasangoi hariol kojin hal suiseumyo. Ujue seo yikegi misneun seong wagation gongtong wajereol hegiol halsu isneun gihoereol jegong habnida. Gungeu geogero uju yong wesyo yi gujje hiobrio uri gwahag jeog seong wareol koede wahal baban mananira. Uriga hiobrio ghal de eol mana deo manhyun geoseol irul su isneun jireol sangisikimyo. Uri moduga jigui guseong beonuroseo gongyu haneon inriwairol ganjo habnida. Wagyo yi ujue de hanjong geoga balgion duendamion. Ineun ujurongwa hyun sil jasei bonjile dehan uri ihe dehan jung dehan bion wareol yimi hal geosibnida. Ineun uriga hande sengag hes deon geoseorium uri ujuga dogrib geogigo gorib duen sagionianira. Guang dehago geo dehan jonjai. Yonswe sogeseo hanai gorira neun geoseol yimi hal suis seobnida. Ireohan balgioneun ujuga muhanhan huak jangwa sukugal geogneundaneun uju sunhuan modelina. Yoreo gai ujuga jonje handaneun dajung uju irongwa gateun airone mugerel sileojul geosibnida. Guahag geogen guanjo meseo, I balgioneun mulri hageseo jonrie, eobsneun hiog myongol kog balsikimio.
우주의 wal지바에 한해온 기본 법칙에 대한 재평가를 유도할 기였습니다. 이내온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본질, 생명의 적합하게 우주가 조율된 이유, 빅뱅으로 이어진 고기 조경과 같은 오랜 수소계지를 해결하는 데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전히 이론적이었던 들들이 구체적인 지지를 배제될 수 있으며 이내온 과학의 경계를 새로운 미지의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이고 전자론적인 가면에서요. 과거 우주에 대한 정전은 우리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점을 깊이 변화시킬 지었습니다. 우리 우주가 단지 여러 우주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의 겸손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우리 관점을 우주적 가변으로 확장시키고 우주의 기명과 공개적인 운명에 대한 깊이 있는 믿음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요. 이러한 발견의 연구가적인 우주 탐사에 대한 대중과 과학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다만 현장의 움직임과 국제적 협력이 결코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내온 우주 탐사가 현재 물리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우주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넓은 우주적 환경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과거 우주에 대한 정교를 가지는 조세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한 발견 중 하나가 될 지었으며 우리 우주에 대한 이해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키고 현실에 대한 우리 이해를 영원히 변화시킬 지었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롭고 전반적인 측면 중 하나로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겪으며 과학자들과 전략자들이 우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다양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표준 빅뱅 모델에서는 시간은 약 13억 800억 년 전단을 점에서 시작되어 우주의 무한 힘을 더 높은 상태에서 이 뱅간을 시작하였다고 간주됩니다. 여기서 시간은 선형적이며 빅뱅 순간부터 현재까지 일방적으로 펼쳐지며 미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른 우주론적 모델에서는 시간의 본질이 놀랍게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순환 또는 진동하는 우주 모델에서는 시간은 명확한 시작이나 끝이 없을 수 있으며 대신 영원한 확장과 수축의 연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각 사이클은 고유한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은 단지 무한한 연속성의 단계일 뿐으로 선형적 시간 개념을 도전합니다. 시간의 개념은 다중 우주의 존재를 제한하는 이론에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각 우주가 고유한 시간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다른 물리 법칙에 의해 지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우주에서 시간이 다른 속도로 흐르거나 심지어 우리의 기존 이해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끈 이론과 양자 중력 이론도 시간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함의를 제시합니다. 이들 틀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시공간이 더 기본적인 양자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맥락에서 시간과 공간은 우주의 기본 측면이 아니라 이러한 더 깊은 물리적 실체의 행동에서 발생하는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우주론적 모델을 통해 드러나는 시간의 다양한 개념은 시간의 본질을 둘러싼 깊은 신비를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해와 인식을 도전하며 시간은 사건이 펼쳐지는 고정적이고 보편적인 배경이 아니라 우주 자체의 역동적이고 통합된 구성 요소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델과 이론이 진화함에 따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진화할 것이며 이는 우주와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밝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개념은 본질적으로 고급 디지털 구조이며 더 높은 지능에 의해 운영된다는 생각으로 과학 소설과 이론 물리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가상현실과 계산 능력의 급속한 발전에서 영감을 받은 철학적, 과학적 성찰은 현실의 본질과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것이 인위적인 창조물일 가능성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추측하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주로 우리가 증거로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시뮬레이션의 일부이며 그 규칙에 종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론가들은 우리 현실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길을 제안했습니다. 한 가지 연구 방향은 물리상수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서의 가능한 불규칙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유사하게 수학적 패턴에서의 이상 또는 비정상적인 정확성, 설명되지 않는 현상 또는 물리 법칙의 불일치가 우리 우주가 인위적인 구조물일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계산 능력의 한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면 아마도 창조자의 계산 자원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시공간의 기본적인 해상도 또는 해상도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이끌며 이는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시공간의 가장 작은 규모를 탐구하는 괴너지 실험은 우리의 우주가 계산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징후를 찾는 데 핵심이 됩니다. 양자역학도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얽힘 양자 및 관찰자 효과와 같은 현상의 특이한 성질은 우리의 우주가 알고리즘적 과정의 기초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컴퓨터에서 양자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이 추측에 무게를 더하며 양자 현상에서의 불일치나 특이한 행동은 시뮬레이션된 환경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주가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아마도 자급자족적인 시스템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질문은 의식, 자유의지 및 현실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 함의를 제시하며 이는 증거 수집의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가설은 매혹적인 사고 실험으로 남아 있으며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과학적 연구와 철학적 논쟁의 경계를 넓히며 현실의 근본을 탐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탐색하도록 촉구합니다. 여러 시간선의 존재를 시사하는 이론들은 과학 소설뿐만 아니라 양자역학의 특정 해석에서도 지지를 받으며 현실, 인과성 및 개인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식을 도전하는 깊은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핵심에는 각 결정, 각 양자 사건이 새로운 시간선을 생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으며 이는 거의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를 초래하며 가능한 모든 결과가 실현됩니다. 이 개념은 전통적인 시간의 선형적이고 단일한 경로라는 관점을 뒤흔들며 다양한 우주와 그 확장에서 우리의 다양한 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다중 우주적 구조를 제안합니다. 여러 시간선의 개념은 현실 자체의 본질에 도전합니다. 만약 수많은 우주의 버전이 나란히 존재한다면 한 사람의 현실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우주의 결정론적 관점을 도전하며 대신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하는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우주가 정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펼쳐지는 가능성의 다채로운 패턴임을 시사합니다. 여러 시간선의 개념은 개인 정체성의 본질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선에서 다양한 버전의 개인이 존재하고 각자 다른 결정을 내리며 다양한 결과를 경험한다면 진정한 나는 무엇인가? 이는 단일하고 일관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도전하며 정체성이 유동적이고 다차원적이며 각 시간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시간선의 개념에서 의사결정의 윤리는 새로운 차원을 갖습니다. 만약 각 선택이 새로운 우주를 생성한다면 이들 평행 현실에서의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 이는 단순히 우리의 우주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다중 우주에서 행동의 도덕적 책임과 결과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중시간선의 존재는 인과관계와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 가능한 결과가 어딘가에서 실현된다는 개념은 자유의지가 우주의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각 선택이 현실의 흐름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결과가 어쨌든 어디선가 일어난다면 자유의지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질문에 직면할 때 다중시간선 이론은 존재의 구조 자체를 제고할 것을 촉구하며 시간, 현실, 그리고 우주에서의 우리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다시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심오한 철학적 함의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인간 사고와 연구의 한계를 확장시킵니다. 이론 물리학의 영역은 차원 추가, 얽힘, 그리고 시공간의 본질과 같은 개념을 탐구하며 현재 초자연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에 대해 언젠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추측하는 흥미로운 틀을 제공합니다. 비록 전통적인 과학은 경험적 증거와 재현 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주장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이론 물리학은 일상적인 현실 이해를 초월하는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고려하면서 미지의 것에 대한 추측을 환영합니다. 촉근 이론과 괴너지 물리학 내의 다른 틀에서 제한된 것처럼 세 가지 익숙한 공간 차원 너머의 추가, 공간 차원을 제한하는 이론들은
우리의 현실 공간을 급진적으로 확장합니다. 일부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차원이 유령이나 유령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설명할